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과거의 국민연금은 사실 달콤한 환상일 뿐입니다. 현재가 될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그저 이 달콤한 환상에 빠져 연금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겠지 라며 막연하게 의존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연금을 받는 세대가 아닌 아래 세대들은 국민연금은 그저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설령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들 그게 진짜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기준으로 약 20년 뒤에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때 그 돈의 실질 구매력은 과연 어느 정도 될까요? 물가 상승률 3%만 적용하더라도 20년 뒤에 실질적인 화폐 가치는 지금의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화라는 화폐 리스크까지 더해지죠. 앞으로 환율이 정확히 어떻게 움직일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높은 확률로 환율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지난 28년간 환율 변화와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시죠. 이 기간 동안에 환율은 26%나 달러 인덱스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 그대로인데 우리의 원화 가치는 절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치적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결국 현재 달콤함에 속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국민연금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분들이 국민연금 외에 노후 준비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공무원 공제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주제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번 영상의 큰 틀은 이겁니다. 예금성 자산에 오랜 기간 투자하는 방식은 여러분의 노후를 결코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금을 보호하겠다는 그 생각이 결과적으로 가장 큰 손실을 가져다 줄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 의견이 무조건 정답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와 데이터로만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수치를 보고 이게 정말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방식인지 직접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무원이 아니기에 이 시스템을 아주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난 어느 공무원분 덕분에 이 공무원 공제회라는 시스템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제 눈에는 사실 이걸 해야 할 이유보다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훨씬 더 많이 보였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상품은 한마디로 그냥 퇴직급여를 스스로 더 준비한다는 일종의 저축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 그대로 퇴직급여 성격이 강하다 보니 우리가 흔히 아는 IRP나 연금저축계좌처럼 세제 혜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공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가상급여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직접 돌려보면 꽤 솔깃합니다. 현재 금리 기준에서 약 4.7%라는 이자율을 보여주고 있고 과거 데이터를 봐도 시중 예금보다는 확실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왔으니까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내 원금을 무조건 보장되고 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아도 20년만 넣어두면 내 돈이 2배가 불어난다. 사실 이 조건만 들으면 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경우로 봐도 공무원분들은 대다수가 이런 저축성 상품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 심리적 안정감, 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이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연복리라는 단어가 아주 달콤하기 때문이죠.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주면서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 그래서 이거를 좀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가상 계산기를 돌려봤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40만 원씩 꾸준히 적립한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원금은 약 9,600만 원, 이자는 약 6,200만 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다 제외하고 1억 5,600만 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생각보다 괜찮은 수치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실질 구매력을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물가 상승률 3%를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원금 손실입니다. 내가 통장에 모아놓은 숫자가 1억 5,600만 원이지만 20년 뒤에 그 돈의 실제 가치는 지금 내가 넣은 9,600만 원보다 못 미치는 수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환율까지 적용을 하게 된다면 더 처참하죠. 제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예금성이나 저축성 상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비추천합니다. 특히 원화로만 투자하는 건 더욱더 위험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차라리 지금 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한들 하지만 2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거라면 차라리 금 모으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주식은 무서워도 금은 투자가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금은 안전자산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미국 주식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이 돈으로 차라리 S&P 500이나 나스닥을 사라고 권해드리고 있죠. 하지만 공무원인 직업이라는 이 특성 때문에 위험한 투자, 그리고 원금 손실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주위에 망한 소식 이런 것 때문에 선뜻 다가가기 힘든 분야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난 어느 공무원분과의 카톡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미국 주식 투자를 병행하고 계시지만 이미 공제를 8년 동안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납부를 했는데 원금이 2,800인데 이자가 400이지만 중도 해지라는 페널티 때문에 200 받고 해지가 됐습니다. 요즘 환율 기준으로 따져보면 이분은 사실 손실 구간이죠. 이미 $1 환율이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물가까지 당한다면 손실이 확정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비교 자료가 필요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본인 사례를 통해서 신나게 까달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번 영상은 제가 숫자로만 말씀드린다고 했죠. 저 역시 미래의 노후를 위해 퇴직급여를 쌓아간다는 마음으로 약 4년 전부터 S&P 500을 모아왔습니다. 잦은 매매가 아니라 연 1회에서 2회 정도만 적립식 매수를 했죠. 연초에 사기도 하고 아니면 연말에 미리 사두었다가 다음 해에 큰 하락이 오면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현재 투자 원금은 평균 환율을 적용했을 때 원금은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제 계좌 수익률은 어떨까요? 자, 단기채가 섞여 있어서 숫자가 조금 왜곡이 되었지만 원화 기준에서는 약 70% 수익률, 달러 기준으로 55% 자산이 성장했습니다. 제가 이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백테스팅을 먼저 했습니다. 4년 차였으니까 예상 기대 수익률은 26%이지만 그런데 하락장의 추가 매수 전략을 활용했더니 불과 4년 만에 8년 차 목표 수익률을 달성해버렸습니다. 자, 아까 공제 20년 투자하면 총 수익률이 몇 %라고 말씀드렸죠? 5에 10에서 60%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반면에 S&P 500을 20년 뒤에 기대 수익률을 잡아보면 한 187% 달합니다. 심지어 이 계산에서는 앞에 4년 투자도 배당 수익은 포함하지도 않았습니다. 배당까지 재투자한다면 그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질 겁니다. 또 이게 달러로 투자하다 보니 달러도 많이 올라왔고 환율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장기적으로 가치가 훼손되는 확률이 원화보다는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원화 자산만 들고 있는 것보다는 달러 자산인 S&P 500을 보유하는 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화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윗세대가 살았던 시대의 흐름과 지금 우리가 처한 시대의 흐름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에 나의 노후 준비를 객관적으로 다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연금저축으로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경우와 공제를 제대로 비교해주는 영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유튜브에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대부분 공제 상품 자체가 보수적이다 보니 영상들 역시 원금 보장을 강조하거나 계좌 종류를 단순 비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영상이 많은 공무원분들께 보시게 될 텐데 저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인생의 작은 터닝 포인트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대화하면서 이분이 가장 크게 깨달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공제회에서 4.7% 준다는 이 이자가 원금을 보호해준다는 말은 결국 여러분의 이 돈을 가져가서 더 큰 수익을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에 초장기 저축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짜리. 오래 보유할수록 원금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것만 강조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가도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구매력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 내용을 담는 순간 아무도 저축을 안 할 테니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금융 문맹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행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EBS에 정말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 말은 예금이나 적금을 절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기적인 자금 관리에서는 예적금만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을 인내해야 하면서 노후 자금을 만든다면 반드시 가치가 우상향하는 자산에다가 노출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자산을 계속적으로 원하는 자산에다가 노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믿고 있고 내가 갚아야 할 대출금의 가치는 화폐 가치 하락에 따라서 함께 점점 낮아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장기 예적금에는 정반대로 선택을 하시나요? 장기적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 가치를 사라지는 곳에 내 소중한 노후를 맡기는 게 정말 맞을까요? 물론 이런 걱정도 하실 겁니다. 폭락이 오면 어떡하죠? 네, 맞습니다. 주식은 위험한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폭락이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노후를 준비 위해서 모든 돈을 여기에 몰빵하지는 않잖아요. 여기에 몰빵하지는 않습니다.
10년, 20년 긴 호흡으로 분할 매수를 할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계속 풀릴 거고 자산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폭락은 무엇일까요? 오히려 좋은 자산을 저렴하게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구간, 즉 나의 자산을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실제로 제가 S&P 500 투자를 평균 통계치보다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폭락장을 공포가 아닌 기회를 활용해서 원칙대로 수량을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안 사실 건가요? 똑같습니다. 사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 주제로 다뤘는데 저축성 특징을 띠고 있는 투자, 특히 원화로 투자하는 이런 상품들은 초장기로 하는 건 지금 시대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